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닿기 위한 가교, 바로 입법 현장입니다. 지난 한 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속도감 있는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법제처는 속도와 소통을 승부수로 입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책상 위의 법을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법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올해 구상,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조원철 법제처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지금 유명인으로.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취급하기 어렵고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법제처장님이 봄 연구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락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어떻게 그렇게 딸기 인상 그 가격이 비싼 거에도 잘 아십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대통령께서 농산물 가격,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독점이나 어떤 시장 왜곡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시장 구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셨고, 예. 평소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으셨고, 예.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 아, 저도 조금은 이제 잘 모르는데 예. 법제처는 뭐 정부 기구긴 하지만 예.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뭘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법제라는 말 그대로 법법자의 만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입법은 국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 법제처가 입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법률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심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위 법령이라고 그래갖고 시행령들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각 부처에서 정책을 시행령으로 일종의 이제 법문화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심사하기도 하고 또 그 사전 단계에서 입안, 그러니까 그 만드는 데 같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업무고, 예. 이러한 법제 업무를 토대로 해서 행정 법령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통일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법이 집행이 되고 행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정부 내 로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제 법적인 문제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 때에는 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그런 법도 있고 예. 정부법을 만들어서 예. 국회에 제출해서 법을 만드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각 부처하고 좀 협의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대통령령 같이 이런 하위 법령은 법제처에서 만드는 거고. 각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초안을 만들기도 하고, 예. 아니면 저희가 같이 그 단계에서 협력해서 만들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경우에서는 뭐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서로 이제 모순이나 충돌점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중앙 부처가 한 49개 됩니다. 예. 청 단위까지 하면은 그 각 청에서 각 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령들이 자기 소관 그 법령만 사실은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게 조율되지 않으면은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법제처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예. 적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몇 지금 명입니까? 정원이 한 235명 정도고 아, 적군요. 거기에 이제 뭐 연구원이라든가 이제 비정규직들이 현원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인원은 한 27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270명의 인원 중에서도 상당수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법제 업무, 해석 업무, 자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원 업무들을 합니다. 또 예. 처 내에서 예산, 인사, 대국회 업무 뭐 이런 부분들 그 인원들 빼면은 사실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 인원들 갖고 50개 중앙부처의 이 법령들을 다 다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각 지방정부, 광역, 기초 여기도 조례하고 규칙들이 있는데 예. 그것도 일종의 법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지원 업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한 사장님 보시기에는 한 얼마 정도가 더 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예. 지금의 2배가 돼야 됩니다. 아, 그 근데, 정도로? 예. 근데 그 한꺼번에 그렇게 증원하기는 뭐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작년 말에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저희가 50명을 요청했습니다. 예. 50명 있으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그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법제처에 대한 부분, 또 법제처가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아마 중요한 게 이제 떠오른 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지는 듭니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처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 예. 새해 국정 입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예. 예.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임기 5년 기간 동안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정 과제로 123대 국정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760개 정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네. 또 이제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한 200여 개를 새로 만들거나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5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전자상거래법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예, 이것도 이제 좀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예. 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것? 그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이제 규율이 안 됐던 부분인데 예, 기업 대 기업이나 기업 대 개인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당근 마켓이 대표적인 예의가 될 텐데 예,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물건이 전달이 안 됐다든가 물건이 하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율이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율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만약에 이제 이런 당근 마켓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 플랫폼에서 그 공급자의 신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새로운 그 변화일 것입니다. 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을 했잖아요. 예, 그게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전략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 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에서 국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 AI를 선택을 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전면적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 예. 위원장도
대통령으로 격상이 됐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 전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국정과제 관련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죠. 그 모니터링하는 그 국정 상황실을 네. 법제처에 만들었습니다. 소수 예. 인력으로. 예. 그러면 그 인력이 계속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 계속하면서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바꾼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그 수백 개의 법령들이 차질 없이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예. 혹시 막혀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인지 그래서 그거를 소관 부처 그리고 소관 법제관실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예.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정도가 법률이 이제 244건이 국회 제출했고 109건이 이제 하위 법령 정비 완료가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올해 그죠? 예. 예, 올해가 이 정도로 지금 바뀌어져야 예.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지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부분들이 국회 제출하면 어쨌든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를 거쳐야 될 예. 테고요. 예. 거기. 근데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야 부분에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는지. 대부분은 사실은 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 그런 류의 법들 그리고 국민 생활을 보다 더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통과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연말 그 업무보고 현장에서 총리께서 이제 직접 법제처가 예. 범부처의 좀 자문 역할을 좀 많이 해라. 저희 정부 부처의 대부분 법령할 때만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원래 하기로 하신 법적 컨설팅을 해줘야 법적 자문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굉장히 기능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요. 선제적으로 범부처 법적 자문을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정부 출범 이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이제 수립하고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 정책들을 이제 입법화하고 실제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법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저희가 그 법률 전문 집단으로서 저희가 각 부처에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고 총리님께서 요청하신 부분도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 관련 부분도 예. 좀 얘기가 뭐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에 그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종교법인이 어떤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단연간 그 저질러 왔다면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지위는 더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각 부처에서 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게 음으로 예.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이거 자문을 구하는 예, 그런 것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뭐 의뢰를 하면 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뭐 기존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것은 예. 그 기존의 법령들을 해석하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참여하는 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예. 한 2달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고 할 때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때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는 그 기존의 법령에 대한 해석 절차가 아니고 법적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그런 업무로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그것도 좀 그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아무래도 그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거는 사실 좀 길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신중하게 최종적인 정부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예. 외부 자문위원들을 참여하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법적 의견을,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트랙으로서 예. 그런 법적 자문, 의견 제시라는 하나의 그 트랙을 별도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예. 공식적인 것이고 기존의 법령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양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그 법령 정비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실 그 여태까지 그 장기간 정부가 만든 그 행정 법령들이 사실은 어떤 산업을 진흥시키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또 그게 그 당시에는 적어도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불필요해진 부분들, 그렇죠. 또 과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정기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비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소상공인 그 영업 양도 양수 과정에서 좀 안 좋은 부분에서는 치밀하게 좀 다뤄보겠다, 좀 알아보겠다 이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양업 양도 양수 과정이 조금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영업을 양수하려고 하면 그 영업 그 자체 기존에 예. 어떤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아. 또 체크할 필요도 있고 한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예인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을? 그거는 이제 그 인허가를 담당하는 아. 관청 네. 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게 예, 하는. 예. 그 선의 폐해가 안 나오게끔 그렇습니다. 하겠다라는 그 예. 청년의 취업 활동 관련해서도 좀 혜택 같은 부분에 손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일단은 그 고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보다 좀 쉽게 고용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쉽게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자격 요건이라든가 뭐 인허가 요건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소상공인이나 청년 취업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법령의 규정은 올해 안에 지금 뭐 많이 개정이 될 예, 작년에도 그 몇십 개의 법률이 개정이 됐고 네.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법제처가 그 내놓은 계획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올해 그 3,400여 개의 행정 예. 법령을 전수조사해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데모 뭐 전봇대 이거 좀 뿌리 뽑겠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행정 법령 수가 저도 그 확인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았는가. 그만큼 사실 규제가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예. 참고로 그 몇 년 전에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다른 여타 일반 선진국들의 규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한 1.4%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예. 뭐 그거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정비해서 이렇게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예. 만들 수 있다면 예산 투여 없이도 상당한 성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3,400여 개 중에 만약에 지금 전수조사는 올해 안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대폭 증원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1,000건씩 해서. 이게 보니까 경제, 행정, 사회, 문화 분야에 전 분야에 다 다뤄지는 거고 예.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뭐 한국경제인협회, 벤처기업회 이렇게 기업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 불만 제기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을 테니까 그 예.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됐으면 예, 꼭 좋겠-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법제처도 AI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게 이제 하루 한 80만 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합니다. 예. 여기 이제 AI 기능을 좀 탑재하고 싶은 예,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진행? 현재는 그 법령명을 몰라도 연관어가 입력이 되면은 법령들을 찾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AI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생성형보다 고도화된 AI를 접목시켜 갖고 그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문장으로 묻게 되면은 관련된 법령, 뭐 판례, 그다음에 행정청의 해석례, 그다음에 뭐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이런 그 관련된 정보들을 다 일괄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 3개년 사업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해외 법령 정보잖아요. 예. 근데 그 수출하는 회사도 많고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많은데 예. 해외에 뭔가를 수출하고 싶을 때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설사 그 법령을 찾아도 그게 전부 뭐 영어라든지 뭐 해당 국가 언어로 됐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도 좀 이제 힘들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또 제시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해 업무 보고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게 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다. 근데 현재 수준이 어떤가? 근데 현재 수준은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확보된 정보가 한 3만 건 정도인데 예.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준으로 이게 물으면은 바로 결과를 우리말로 물으면 우리말로 얻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업 목표를 최고 이제 그 정도까지로 설정을 하고 이제 실제로는 몇 년 걸릴 것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예. 지금 계획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 말고도 올해는 내가 또는 법제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꼭 이걸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법령을 좀 쉽게 만들자. 네. 이거는 그 수십 년간 재판을 한 판사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예. 행정 법령들이 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인데다가 문장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문장이라도 좀 쉽게 풀어 쓰자. 우리나라 법령의 특징이 굉장히 한자가 많이 많아요. 쓰이고 네. 한자어 자체가 뜻이 압축이 된 것이고 문장도 굉장히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넣는 조금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좀 쉽게 풀어 쓰자. 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그런 유럽 국가들이 아마 대부분이 그럴 텐데 법률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의 그 양이 그거는 그만큼 쉽게 풀어 썼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석서에 큰 도움 없이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률을 조금 바꾸자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뭔가를 할 때, 제정할 때 그 법을 좀 쉽게 예. 쓰겠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군요. 기존에 만들어진 법도 예. 이렇게 쉽게 풀어서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팀이라든지 또 뭐 새로운 또 거기에 대한 뭐 예산 같은 게 또 따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걸 아니면- 담당하는 팀이 한 과가 있습니다. 그 네네. 한 과가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요. 예. 전 법제관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업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시발점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법이 좀 해석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예. 그 법문을 읽었을 때 그냥 싹 이해될 수 있게끔만 돼도 근데 예.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예. 재미있게 좀 표현해 주시면은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자 토크라고 5자로 예. 좀 줄여서 예. 우리 법제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뭐 나에게 법이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워. 네. 비유하자면은 그 흐르는 강물.
그러니까 법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물수변의 갈 것자입니다. 예. 물이 간다,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법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물길에 따라서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걸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예. 법이라는 게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현실은 항상 바뀌고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법도 그에 맞춰 갖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리나 기본적인 권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많은 얘기 좀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한테나 또는 우리 뭐 정부 관계자들한테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이번 정부는 그 기본적인 성격 아니면은 그 목표를 국민 주권 정보의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헌법상의 어떤 선언이나 기치가 아니라 실제 그 생활,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목표이고 이거에 따라서 그동안의 국무회의, 각종 업무 보고 이번에 저희 법제처에서도 내부 업무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에서 국민 주권 정부가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정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입법의 변화가 체감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조원철 법제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